노사 기정진, 망암 변희중 등 당대 거유들을 배출해온 장성. 그 기반은 서년을 모시고 그 학덕을 본받아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세워진 피람서원이다. 조선 선비의 사표인 하서 김인후, 도학, 문장, 절의의 삼덕을 갖춘 대연으로 문묘 18년에 배양된 하서 김인후의 높은 학덕을 피람서원에서 만나보자. 우리나라 최초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1549년 태기 이왕이 풍기군수로 부임해 명종에게 백운동 서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이에 명종 임금이 직접 쓴 소수서원 현판을 하사하며 백운동 서원은 조선 최초 사액 서원으로 거듭난다. 나라에서 이를테면 인정하는 서원을 우리가 사액 서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이 이제 현판을 내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일정 부분에 약간 면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땅이 있게 생기고 되고 또 국가의 공역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노비들이 그가 소속이 되고. 백운동 서원이 사액 서원으로 거듭난 이후 전국 각지에 서원이 세워졌고 사액 요청이 이어졌다. 사액 서원은 사람들이 성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향촌 기구가 되었다.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사림 우대 정책을 펴면서 조선 후기에는 서원이 없는 고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역 곳곳에 사액 서원 건립이 속출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인조 이후부터 130여 개가 급격히 늘어나더니 숙종 때는 무려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서원에서 이를테면 학문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을 희망했기 때문에 그런 서원 정책이라는 게 있었던 것인데 이미 조선 말기가 되면은 서원이라는 게 공부 공간이 아니고 거기 놀이공간 같이 돼버리고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자기 뜻권을 과시하고 민생들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어떤 난투장 같은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분별한 서원 건립, 경제적 곤궁, 정치적 의미 축소는 서원의 권위를 추락시켰고 서원은 사회적 폐해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조정에서 서원 정비를 시도했으나 유생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1864년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서원 철폐 정책이 실시됐다. 당시 노사 기정진 선생이야 모든 뜻 있는 이를테면 그 큰 선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서원을 놔둘 수가 없다. 정말 필요한 서원 외에는 다 철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공론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민중들이 그걸 지지를 했었고 근데 그 대원군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아쉬운 것은 문제는 그런 서원을 근대 교육기관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철폐하는 것으로 마감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참 그 아쉬운 점이 있죠. 네. 대대적인 서원 철폐 정책으로 전국 600여 개소의 서원이 문을 닫았고 선비들의 사표가 될 만한 서원 47개소만 남았다. 피람서원은 전라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서원 철폐령에도 회철되지 않은 서원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이권은 피할 수 없었다. 피람서원이 최초로 건립된 곳은 장성읍 가산리였으나 정유재란 때 화재로 소실되었고 인조 2년인 1624년에 사림과 후손들의 주선으로 황룡면 증산리에 복창했다가 지금의 피람리 평지에 이건되었다. 예전에 있었던 곳에서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좀 평화로운 곳, 평지인 곳, 평야가 있는 곳,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유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또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뒤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학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로부터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날아오는 봉황이 임금의 조서를 문 형국인 피람서원. 봉황의 주동이를 혈자리로 사당 우동사가 배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서원 건물들이 하나둘 배치되었다. 전라도의 서원은 경상도 서원하고 달리 경상도 서원은 뭐 이렇게 계곡이나
또 완만한 경사지 이런 곳에 자리하는데 전라도 서원은 넓은 뜰 되게 단보 끝에 있어요. 그래서 평지적 성격을 갖죠. 그래서 현재의 서원도 전라도 서원다운 그런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피람서원의 에코 피람은 배산의 명칭이자 하서 선생의 출생지인 맥동마을 초입에 있는 분모양 바위에서 가져온 곳인데,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터를 잡은 곳에 분모양 바위나 산이 있으면 대학자가 난다고 한다. 피람바위의 유래는 원래는 그 마을에 있을 때 붓바위라고 저희들이 불렀었고요. 1662년도에 현종 임금님으로부터 사액을 받을 때 하서 김인우 선생님은 큰 학자다라는 뜻으로 부필자 바위암자라는 글씨를 사액 현판을 내려주셨습니다. 피람서원으로 들어서는 진입 공간에서 만나는 홍살문과 확연루. 흔히 봐왔던 서원의 정문과 다른 피람서원의 확연루는 출입과 휴식처를 겸한 시설이다. 2층으로 조성된 누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창호 디자인인데, 서원 밖으로 통하는 면에는 시각적 투시를 차단하는 문을 달고 청절당 쪽으로 통하는 면에는 탁 트인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창호를 개방했다. 이는 서원이 평지에 조성된 탓에 외부에서 서원 내부로 통하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일 앞에가 그 확연루라고 있잖아요. 그 송시열 선생 글씨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강당이 청절당이요. 누각이 확연루, 확연이라고 확 터졌단 말이죠. 이게 이분이 인품 자체가 아까 말한 활달한 분이라, 활달하고 아주 너그럽고, 그리고 확연, 우주를 표현할 때 우리가 확연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확연, 그런 어떤 큰 마음. 하 선생이 항상 중요시 생각한 것이 마음을 항상 살려야 된다. 활심을 항상 취해서 마음을 살려야 된다. 활심. 참 대심이란 것보다 더, 참 대심은 본래 큰 본래 그 받은 것이라면 활심이라는 것은 대심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양 과정의 마음 아니겠어요? 활심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확연루에서 활심 정신을 배워야 돼. 하서 김인우 선생의 활심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서원 내부로 들어서면 강학 공간인 철정 땅이 눈에 들어온다. 원생들이 모여 강의를 듣던 강당인 철정 땅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로 진원면 객사였던 건물을 1672년에 옮겨왔다. 청절당과 함께 강학 공간을 이루는 숭이제와 진덕제, 철정 땅의 좌우에 자리한 기숙사로 원생들은 봄과 가을, 열흘이나 보름 정도 이곳에서 기숙하며 제술과 경학을 익혔다. 평지에 지어진 피람서원에서는 전형적인 서원 건축의 특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남북좌우선을 축으로 잡아 그 축선 위에 전학후묘의 원리에 따라 서원 건물이 배치되었다. 주변의 어떤 자연 경관과 맞아 떨어지려면은 되게 이렇게 남북 좌우선상의 주축을 만들기는 어렵죠. 근데 평지적 성격을 갖는 서원 건축은 아무래도 이렇게 넓은 뜰을 남북 좌우선상에 축선을 두고 그 축선마다의 중요한 건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곽을 담장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 사이사이에 필요한 건물들을, 예를 들면 장서각, 그다음에 교직사 뭐 이런 것들을 두어서 그 적절한 배치적 형국을 갖는 것이 평지에 자리한 피람서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서 김인우 선생의 하서집 경판이 보관되고 있는 경장각. 조선 당대 문장가였던 하서 선생은 천문, 지리, 의학, 산수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러나 을사사화 이후 장성에 내려와 은둔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후학 양성 외에 저수를 남기거나 보관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피람서원 경장각의 경판들과 장서각의 서책들은 사림과 후손들이 8년 동안 각처에 산재된 유고를 수집하여 공인을 모아 판각으로 완성한 것들이다.
피람서원은 이곳이 1672년도에 자리를 잡았고 유생들이 약 15명 정도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피람서원은 인쇄소, 도서관 역할을 하는 장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그 유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어떠한 격식에 갖춘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책 읽는 소리가 나는 서원은 지금 피람서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했듯 선현들의 지혜를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철정당 강하게 참여했다. 피람서원의 유생이 되어 한문을 한자 한자 적고 그 뜻을 깨달을 때의 기쁨은 남녀노소가 다르지 않다. 피람서원의 본연은 삶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언제든 시작되는 학문 수련일 것이다. 서원 건축은 상대적으로 향교에 비해서 그 읍지인 고을에서 좀 떨어진 아름다운 경승지에 자리하게 되죠. 또 향교 건축이 관학이라면은 서원은 사학이기 때문에 교육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관학의 입장과 좀 다르죠.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원리에 따라 피람서원의 가장 뒤편에 자리한 우동사. 하서 김인호 선생과 사위이자 제자인 양자징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피람서원에서는 1년에 2번 음력 2월과 음력 8월의 중정일에 지방 유림과 기관장이 모여 하서 김인호 선생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우동사라는 이름만으로도 하서 선생의 당시 위상을 엿볼 수 있다. 그분을 또 모신 사후는 어떻게 돼? 우동사라고 돼 있어요. 동방을 보호한다. 동방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큰 활심의 정신으로, 그리고 맑은 절의 정신으로 우리 동방을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각오를 새기는 게 우리가 피람서원을 방문하면 또 우리가 하서 선생을 배울 때, 생각할 때 항상 느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종과의 절의를 지키기 위해 8번의 관직 제수를 물리치며 다시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던 하서 김인후. 고려대 도서관에서 천명도회라는 책이 발견되며 알려진 하서 선생의 천명도는 성리학 원리와 이치를 설명한 그림으로 우리 철학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음을 알려준다. 하서 선생이 천명도를 작성한 것은 1543년 8월이니 태계 이황의 수정 천명도보다 4년을 앞서 있었다. 서거 237년 만인 정주 20년, 하서 김인호 선생은 조선 선비의 사표인 문묘에 배양되었다. 유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임금의 나라라고 하는 거, 정통, 왕통이라는 것을 중시했지만은 한편에서는 우리 도덕과 학술의 정통을 찾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도덕과 학술을 창시했던 그 공자로부터 해서 그 사성 또 십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두 군데서 제사를 지내고 싶은 거죠. 왕통을 위해서는 그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 학술과 사상의 전통을 위해서는 우리 문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두 가지 제사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묘라고 하는 것은 왕통의 버금가는 학문과 도덕의 정통을 숭앙하는 그런 어떤 상징 공간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요성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31세에 문과에 합격해 관직에 들어선 하서 김인후. 높은 학덕을 인정받아 세자의 스승이 되었다.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기묘명언의 신원을 청할 정도로 지치주의를 바랐고, 왕도 정치로 나라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고자 했던 그는 인종의 죽음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든다. 임금이 8번이나 관직을 제수해도 목숨을 걸고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고, 도학, 문장, 절의를 갖춘 대현으로 문묘 18년에 이름을 올렸다.
하서 선생은 뭐 벼슬도 오래 높지 않고 또 그렇게 저술도 많지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동방도학에 있어서의 그 정수를 일컬어 깨달았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갔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문장 자체가 아주 대단히 이 사실적이고 진실하고 이런 어떤 문장이 감동적인, 그래서 그 유학자라면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그 문장을 많이 남기신 분이고, 또 이분이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많은 어떤 현세의 그런 어떤 뭐 권력이라고 그럴까, 재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 갖고 아주 초연하게 좋은 나라를 위한, 좋은 임금을 향한 어떤 그 절망 속에서, 이 절대적인 그런 어떤 희망 속에서 어지러운 도학 그 외척 시대에는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의를 발휘했기 때문에 도학과 절의와 문장이 한데 모인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셔지게 된 겁니다. 요순 같은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났던 인중의 즉위로 이상적인 왕도 정치 실현의 기회가 왔다 믿었으나 결과는 너무도 깊은 절망이었다. 스승과 제자로 만나 하서 선생과 깊은 신뢰를 쌓은 인중은 세자 시절 자신의 처지를 담은 묵죽도를 그려 하사했고, 하서 선생은 즉석에서 시를 지어 올리며 남다른 절의를 쌓았다. 1545년 왕실 외척들의 반목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인중의 서거 소식에 관직을 버리고 은둔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참화가 계속 될 텐데 이거 어쩌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날아간 나무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던들 이런 어떤 이 슬픈 세상을 못 벗어날 건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시 같은 것은 이건 아무 보면 이거 뭐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내명을 저렇게 읽고 보면은 이분이 참 이게 참 글을 짓는 데 있어서 대단한 하여튼 그렇다고 이것은 짜맞춰서 지어진 글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자연 감정이 나오는 건데 그분의 어떤 풍부한 감수성과 그 따뜻한 그 인간미가. 하서 선생의 문학은 자신의 신념과 인생관에 대한 한탄과 도학의 문자적 표현이었다. 특히 문장을 다루는 실력은 1600수에 달하는 한시 작품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승정원 일기에 정조가 도학, 절의, 문장이 전체의 큰 쓰임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음이 없는 이는 하서 김인후 한 사람뿐이라고 했다는 기록에서 하서 선생이 빼어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동포가 하늘로부터 받아낸 이 올바른 품성, 그것은 다 같은 것이다 라고는 대단히 보편적 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 실천에 대한 대단한 낙관과 또 의지를 보인 글구가 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피람서원을 가면은 하선생의 그 어떤 보편적인 도덕주의,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문부려장성의 토대가 되었던 피람서원, 그곳에서 대현인 하서 김인후 선생을 만난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절의를 지키며 군자를 잃은 절망에도 후왕양성에 힘썼던 선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조선 선비의 사표이다. 그리고 피람서원은 조선 선비 정신의 사표이다.